건물 투자, 지금이 적기다. 부동산 투자 시점에 대해서는 항상 의견이 분분하다. 지금이 부동산 적기라는 말과 이제 곧 하락한다는 경고가 동시에 나올 때도 많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다보는 투자자의 자세다. 건물은 주택에 비해 현 시점 투자 우위를 지닌 몇 안 되는 투자처다. 부동산 하락세가 예상되는 2021년 하반기에도 건물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건물 투자는 부동산 자산가가 마지막으로 가닿는 최후의 승부처다. 아파트에 비해 어렵고 힘든 데다 접근하기도 쉽지 않지만 투자에 성공하면 그에 따르는 수익과 보상은 상상 이상으로 달다. 드물지만 한 번의 매매로 수천억 원의 투자 수익을 거두는 경우도 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 상업용 건물은 부동산 투자의 꽃으로 불린다. 건물을 구성하는 요소를 떠올려 보자. 주거 공간, 상업 공간, 오피스 공간, 호텔 공간 등 다양한 목적의 공간이 한 건물에 모여 있다.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개념이 건물 하나에 모여 있기에 임대인이라면 각각의 기능에 따른 공간 활용을 이해해야 하며 건물 매입과 관리에 따르는 일반적 재무, 세무, 회계, 법규, 관리, 경영 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토지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건물 가격은 토지 가치를 기반으로 평가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건물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도시개발 계획, 각종 지구 단위까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물론 경제 상황이나 사회 현상과도 맞물려 돌아간다.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가 경기 흐름에 영향을 받지만 건물 투자는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파트는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투자자가 직접 들어가 살면 되지만 건물은 쉽지 않다. 그래서 건물은 가장 어렵고 복잡한 부동산 투자 상품 중 하나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가장 어려운 부동산 투자인 건물에 관심을 갖는 걸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아파트 투자에 대한 매력이 줄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부가 아파트 규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취득과 소유, 매매가 힘들어진 것이다. 그동안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던 아파트 투자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시장에 떠돌던 투자 자본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움직이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한 꼬마 빌딩 투자 트렌드도 있다. 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 매입이 가능하다고 알려지면서 정보가 늘어났고 때맞춰 부동산 전문 파워 블로거나 유튜버들이 꼬마 빌딩 투자를 컨텐츠로 내세우며 화제를 불러 모았다. 꼬마 빌딩은 주거와 상업 기능이 합쳐진 빌딩 투자다. 계획만 잘 세우면 일반 투자자도 접근이 가능해 부동산 투자 시대의 대세로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은 꼬마 빌딩을 포함해 일반 상업용 건물로 그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투자 여력이 그만큼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투자금이 커졌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강남의 고가 아파트 한 채가 10억 정도 했지만 지금은 30억 원 수준으로 급등한 만큼 강남 요지의 아파트 한 채만 팔아도 작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건물과 관련한 부동산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 상업용 건물 투자는 이제 시작이다. 주택과 비교하면 상업용 건물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일 때 고가 주택 가격은 10억 원 언저리였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인 지금은
30억 원 이상 되어야 고가 주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땅값도 그만큼 많이 올랐다. 현재 강남 요지의 30평형 아파트 가격은 30억 원을 넘어섰다. 단순히 계산하면 연 면적 대비 평당 1억 원이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동안 상업용 건물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2021년 상반기에는 역삼역 주변의 한 빌딩이 1,670억 원에 매매돼 화제가 되었다. 준공한 지 20년 된 노후 건물임에도 연 면적 기준 평당 3,300만 원을 형성한 것이다. 이 거래를 통해 아파트 평당 1억 원 선과 비교해 강남 상업용 건물 가격이 주택 가격의 30% 남짓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남뿐 아니라 여의도 등 상업 건물이 즐비한 강북 도심도 마찬가지다. 제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평당 3,200만 원 선이면 접근이 가능하다. 부동산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이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물가는 오르고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게다가 팬데믹으로 전 세계의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구조 흐름을 고려할 때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이 가장 싸다. 건축비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오른다. 우리나라에는 표준 건축비라는 규정이 있다. 국가에서 정한 일종의 건축비 가이드라인으로 2000년대 초 표준 건축비는 400만 원 수준이었다. 2021년 현재 표준 건축비는 약 650만 원이다. 2000년대와 비교하면 표준 건축비가 50% 이상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표준 건축비가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때 최소한으로 드는 비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업용 건물을 지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평당 건축비가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으며 고급 자재를 사용한 고가 건축물은 건축비에 상한선이 없다. 이는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경제 개념으로 따져볼 때 원가가 높으면 물건값도 비싸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땅값도 올랐는데 건축 비용까지 높아지니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또 철근이 부족해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다. 건축 자재비가 폭등하면 당연히 건축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인건비는 건축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건축공사장 현장도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제도를 준수한다. 과거 인건비 대비 자재비 비율이 6대 4였다면 지금은 7대 3이다. 건축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날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인건비가 10배 오르는 동안 표준 건축비는 겨우 50% 올랐다. 정부가 평당 건축비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건축비용 인상 수준을 반영하면 현재 건축비, 특히 상업용 건물의 건축비는 적절한 시장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오를 수 있는 폭이 크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향후 상업용 건물의 평당 적정가를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레버리지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대출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남의 돈을 빌려 쓰는 만큼 대출을 최소한으로 가져가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대 한도의 대출을 받아 자본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사람도 있다. 전자가 안전한 투자 성향이라면 후자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은 투자 수익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이다.
레버리지 투자도 그 방법 중 하나다. 레버리지는 자산이 부족한 사람뿐 아니라 자산을 늘리고 싶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단기간에 자산을 일구는데 요긴하게 쓸 수 있다. 레버리지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돌을 들어올릴 수 없을 때는 지렛대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레버리지는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이용한다. 투자자가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연 내가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를 가정하는 것이다. 무턱대고 빌릴 수 있는 한 최대 금액을 고집하다가는 애써 일군 소중한 종잣돈을 날릴 수 있다. 대출금의 이자 비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빚도 자산이다. 투자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대부분 빚은 나쁜 것 혹은 빚내서 투자하다가는 패가 망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금리가 폭등하거나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 빚만 잔뜩 남긴 채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금리가 수십 %까지 오르는 시대가 아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레버리지를 두려워하는 대신 날카로운 시선으로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리스크를 컨트롤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나 법인 건물주는 은행 대출 시 유리한 입장이다. 대기업은 저렴한 이자로 은행 돈을 쓸 수 있고 소규모 법인도 신용도와 예상 수익에 따라 일반 소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월급쟁이가 연봉의 8배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받아 건물을 사는 경우도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매달 임대 수익이 나오는 만큼 건물주는 은행의 예비 우량 고객이다. 그래서 금리도 우대해주고 대출 액수도 높여주는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 정책으로 대출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대출을 받아 자본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 상황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므로 힘들게 대출받은 만큼 더 유리한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인 자격으로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레버리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은 박준현 저자의 건물투자 비밀노트입니다. 박준현님은 정인부동산그룹 대표이사인데요. 건물 매입부터 개발, 임대, 매각까지 원스톱 컨설팅 등 부동산 토탈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6개월 동안 편식하지 않으려고 다양한 책을 읽어왔는데요. 그중 부동산 관련 책도 많았어요. 사실 잘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돼야 하지요. 현재와 미래,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것은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식 관련 책은 꾸준히 소개해드리고 있지요. 앞으로는 부동산 관련해서도 투자 기준과 포트폴리오 구성 등 투자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관심이 많았던 부분은 건물 투자였습니다. 노후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거용과는 다르게 알아야 할 부분이 많겠지요. 책 속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준비된 투자자는 신문과 방송 등 뉴스를 통해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하며 정부의 세금 정책이 바뀌면 전문가와 상담해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지금 당장 건물을 사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례를 상정하고 미리 계획을 짜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기회가 생기면 곧바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특히 건물 매입을 눈앞에 두면 지체하지 않는다. 많은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
갈등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열심히 하는 습성이 있어 부동산 공부를 할 때도 즐거움을 느낀다. 저는 이 말에 100번 공감합니다. 이 내용은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재테크의 필수 요소이지요. 힘들게 모은 나의 투자금, 최대한 수익이 나는 물건으로 매입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하려면 세금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고요. 그와 더불어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세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지 올라갈지 누구도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단지 현 상황에 따라 예측을 하는 거지요. 최근 건축비가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같이 공유를 해드렸고요.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현금만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기 어렵습니다. 레버리지는 대출과 전세금을 이용하는데요. 주거용에서 대출 규제가 심하다 보니 대출이 가능한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 건물은 법인이 대출이 잘 나온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 영상은 건물 포트폴리오 구성에 도움이 될 영원한 대물림을 위한 건물 부자의 진화 단계를 소개해 드릴게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